예, 이번 시간에는 제2편 소방유체역학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방유체역학이 이 소방기계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의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요점 정리를 충실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 대한 문제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교재에 보시면 제2편 소방유체역학이 나오고 제1장에 유체의 정의 및 성질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유체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유체의 종류는 시험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실은 내용이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점성유체, 두 번째는 비점성유체. 자, 점성유체라는 것은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 다시 말해서 전단 응력이 있는 유체고, 비점성유체라는 것은 점성이 없는 유체, 즉 전단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유체, 즉 전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1번에 가시면 이상유체하고 실제 유체가 나오죠. 자, 이 이상유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지구상에는 없는 유체인데 어떤 법칙이나 어떤 정리를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가정한 유체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 즉 점성, 마찰력이 없고 비압축성 유체, 즉 압력위를 가해도 밀도의 변화가 없는 거죠. 실제 유체는 다 점성, 즉 마찰력이 있는 거고 압축이 되는 유체죠. 그래서 밑에 중요 표시,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이상유체, 요 이상유체는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인데 에너지 손실, 다시 말해서 마찰 손실이 없는 가상적인 유체. 그 다음에 그 옆에 패스 포인트에 보면 압축성 유체하고 비압축성. 자, 압축성이라는 건요, 온도나 어떤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압축할 수 있는 유체는 기체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비압축성, 즉 압력, 온도나 아니면 압력을 가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액체죠. 즉 다시 말해서 물 같은 거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데, 풍선을 갖다 여러분이 압력을 가하면 풍선을 이렇게 줄어들죠. 그런 건 기체는 다 압축성 유체,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비중이 나오죠. 그래서 비중은 영어로 스페시픽 그래비티 해가지고 스페시픽의 SP, 그래비티의 GR 해서 SPGR로 표기하는데, 우리가 기호는 S로 표기해요. 그래서 비중은 여러분이 증기 비중이 있고 액체 비중이 있죠. 여러분이 증기 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즉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질의 분자량을 나눠준 거죠. 그러나 액체의 비중이라는 것은 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 해서 이 로 W라는 것은 물의 밀도예요. 그 다음에 로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의 밀도를 나눠준 게 액체의 비중이에요.
또 달리 표기한다면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갖다가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호할 때 이렇게 뭐 올챙이 같이 표기된 거 있죠. 요걸 우리가 읽을 때는 로우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도를 표기할 때는 로우를 쓰고 비중량을 쓸 때는 요걸 감마 또는 뭐 R이라고도 하는데 요걸 우리가 감마라고 하죠. 또는 뭐 그냥 영어 R로도 우리가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증기비중과 액체비중이 있는데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준 거고 액체의 비중은 기준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그 밀도값을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 그다음에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S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는 여러분이 비중하면 액체의 비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비중은 그 로 나누기 로 W, 감마 나누기 감마 W였는데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세 번째에 가면 이제 비체적이 나오죠. 자, 비체적은 볼륨 스페시픽 해가지고, 스페시픽 볼륨 해가지고, 우리가 볼륨 스페시픽 해서 VS로 표기하는데, 이 비체적이라는 것은 밀도의 역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체적의 단위를 보면은 세제곱 퍼 킬로그램 단위 질량당 부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밀도의 역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밀도의 단위가 MKS 단위로 하면은 단위 체적당 질량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 또는 체적을 갖다가 체적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건 나중에 그 차원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음 4번으로 가죠. 점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비스코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점도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뮤를 우리가 기호를 쓰죠.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뮤우라고 읽어요. 뮤우. 그래서 이 점도 또는 점성계수라고도 하는 건데, 점도의 단위는 우리가 포이즈를 쓰죠. 그래서 1포이즈라는 것은 CGS 단위로 하면 그램 퍼 센치 세크.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질량 단위 또는 절대 단위. 이거를 우리가 중력 단위 또는 무게 단위로 하면 다인 세크 퍼 센치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중력 단위 또는 요걸 우리가 무게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점도에서 1포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램 퍼 센치 세크나 아니면 다인 세크 퍼 센치의 제곱,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 1포이즈라는 것은 센티포이즈로 하면 100센티포이즈예요. 그러니까 1포이즈는 100센티포이즈니까 1센티포이즈는 0.01포이즈가 되죠. 반대로 하니까요. 그러면 0.01포이즈라는 것은 0.01포이즈는 그램 퍼 센치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도의 단위가 포이즈인데 이 단위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유체역학도 어떻게 보면 암기가 우선이에요. 물론 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암기, 이런 단위 같은 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물의 점도,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물의 점도가 1cm 포이즈인데 요놈은
0.01 그램 퍼 센치 세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이제 동점도 또는 동점성 계수라고도 하는데, 동점도는 우리가 표기할 때는요, 뉴로 표기해요. 뉴. 그래서 이 동점도라는 거, 뉴는 점도, 뮤를 갖다가 밀도, 로로 나눠준 걸 우리가 동점도라고 하죠. 그럼 이 점도의 단위는 지금 그램 퍼 센치 세크도 있지만 이걸 NKS 단위, 그냥 그램 퍼 센치 세크로 하죠.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가 되죠. 그럼 밀도는 CGS 단위로 하면은 그램 퍼 어떻게 돼요? 센치의 3승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그램은 서로 없어지고 동점도 값이 뭐가 나오냐면 센치의 제곱 퍼 세크가 계산이 되죠.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1스토크스라고 그래요. 1스토크스. 그래서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그런데 교재는 NKS 단위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는 NKS 단위가 있고요. CGS 단위 이렇게 둘로 나누죠. 자, NKS 단위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은 길이 미터를 쓴 거고 K는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S는 타임, 세크죠.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걸 우리가 NKS 단위라고 하고 CGS 단위라는 것은 C는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G는 그램, S는 시간의 단위인 세크죠. 해서 CGS는 센티미터 그램 세크의 단위를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동점도를 갖다가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눈 건데 이 앞에서는 지금 CGS 단위를 썼죠. 그러면 NKS 단위로 한다면 점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죠. NKS 단위를 쓴다면 로 밀도라는 놈도 마찬가지로 NKS 단위로 하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럼 요거를 갖다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 점도의 값은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즉 NKS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 시 감소, 기체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 시 증가. 액체의 점도, 그 다음에 기체의 점도.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내려가고 기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이건 반대로 점도값이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이 액체의 점도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엿을 생각하면 돼요. 물엿. 자, 엿이라는 놈은 온도를 올려주면 물엿이 돼버리죠. 즉 끈적끈적한 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내려가고 기체는 온도를 올리면 점도도 같이 올라간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번은 이제 밀도에 대한 거죠. 자, 밀도라는 놈 우리가 덴시티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밀도라는 놈 우리가 표기할 때 로우를 써요, 로우. 기호를. 그래서 이 밀도라는 놈, 로우는 이 질량을 갖다가 부피로 나눠준 거. 그래서 우리가 질량은 MKS 단위로서는 킬로그램을 쓰고 부피는 세제곱미터를 쓰죠. 그래서 이 밀도의 값은 MKS 단위로 하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 뭐 CGS 단위를 쓴다면 그램 퍼 센치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이 물의 밀도예요. 자,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약 1000kg,
즉, 물 1세제곱은요, 질량으로 하면 1000kg이 나간다는 얘기죠. 또는 이거를 중력 단위로 하면은 102kg 포스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놈을 우리가 질량 단위인 밀도라고 하고 요놈은 중력 단위, 즉 무게 단위의 밀도 값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물의 밀도가 우리가 로 W로 표기하는데 요놈이 1000kg 퍼 1세제곱미터는 1000kg가 나간다는 거죠. 질량으로. 그럼 이거를 중력 단위로 고칠 때는요. 1kg 포스는 무게, 중량이죠. 요놈은 9.8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가죠. 즉 1kg 포스라는 놈은, 즉 무게라는 놈은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9.8 뉴턴이라는 것은 9.8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자승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1000을 갖다가 9.8로 나누면 102라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 요 킬로그램은 서로 없어지죠. 킬로그램 포스 그대로 있고 요 놈이 위로 올라가죠. 세크의 제곱. 미터의 3승하고 미터하고 곱하니까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제곱, 요게 미터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밀도를 질량 단위로 하면 1000이 되는 거고 중력 단위로 하면 1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기체의 밀도가 나와요. 자, 기체의 밀도는 여러분이 PV,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보면 PV는 M분의 WRT라고도 하고 이 M분의 W, 즉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게 바로 몰이죠, 몰. 그래서 우리가 몰은 N으로 표기해요. NRT로 표기하죠. 이놈을 우리가 읽을 때는 몰이라고 그래요, 몰. 즉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 해서 또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고요. 완전 기체일 경우 PV는 WRT로 표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밀도, 이 기체의 밀도는 V를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W를, 밀도라는 것은 질량값, 즉 W를 갖다 V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RT분의 우리가 완전 기체일 경우에는 P로 표기하고요. 또는 요놈을 밀도를 요놈은 RT분의 우리가 PM으로 표기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단위가 이 R 값이 원래 지금 이쪽에서는 단위가 ATM 기하 세제곱 퍼 킬로그램 몰에 여기에 절대 온도인 K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RT분의 P에서 이 R의 단위는 교재에 있듯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R 값이 뉴턴 퍼 미터가, 뉴턴 미터가 되죠. 뉴턴 미터에다가 이 밑에 킬로그램 몰이 킬로그램으로 바뀌고 K가 들어간 거죠. 즉 기체 상수값에 따라 가지고 이 M을 갖다 넣느냐 여기에 안 넣느냐 그 차이예요. 결국 이 식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할 것은 요 기체상수 R 값이 요 킬로그램일 경우에는 M이 안 들어가고요.
요놈이 킬로그램 몰일 경우에는 M이 들어간다는 거, 즉 분자량 M, 요놈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다음 7번에 이제 비중량으로 넘어가죠. 자, 비중량은 스페시픽 웨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비중량은 기호를 표기할 때 감마 또는 뭐 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위가 무게를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부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기한다면 무게를 우리가 웨이트, 미터의 3승은 부피죠. 즉 무게를 부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차원에 대한 걸 좀 알으셔야 되는데, 차원에서요 질량은 영어로 하면 매스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땐 매스의 M자, 뭐 대문자로 쓸까요? 매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땐 M을 표기하죠. 그 다음에 길이는 영어로 랭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L로 표기해요. 그 다음에 힘은 영어로 포스죠. 그래서 기호로 표기할 땐 F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 영어로 하면 타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T로 표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요 비중량을 갖다가 차원으로 표기해라. 이럴 경우에는 차원은 이제 킬로그램 포스는 힘이죠. 그러니까 F 나누기 L의 3승, 미터의 3승이니까 L의 3승이죠. 이거를 달리 표기하면 F에 per L의 3승이니까 L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렇게 표기한 것이 차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또 압력 단위 킬로그램 포스 미터의 제곱이다. 이걸 차원으로 표기한다면 킬로그램 포스는 힘이죠. 무게죠. F 퍼 길이의 2승이죠. 자, 이거를 차원으로 또 다시 표기하면 F에 L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그 차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네 가지 M, L, F, T에서 요걸 질량, 길이, 힘, 시간을 갖다가 기호로 표기한 것이 바로 차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1번에 이제 물의 비중량. 자, 물의 그 비중량,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물의 비중량은 물 1세제곱미터는 무게로 하면은 1000kg 포스의 무게가 나간다는 거. 그러면 또 여러분이 1kg 포스 무게는 9.8 뉴턴이 나가죠. 그러니까 1000kg 포스를 뉴턴으로 고치면 9800 뉴턴 퍼 세제곱이 나간다는 거죠. 밀도도 똑같아요.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1000. 단지 요놈이 무게고 요건 질량이에요. 요놈은 아까 102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제곱 퍼 미터에 4승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이나 물의 밀도는 같은 1000인데 중력과 속도를 감안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물의 비중량, 물의 밀도. 다음 2번에 비중량하고 밀도, 로와 관계죠.
그래서 밀도는 비중량 값을 뭘로 나눈 거예요? 중력 가속도로 나눈 거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감마는 비중량, G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로는 밀도값.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면 이제 대기압. 그 다음에 절대압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준 대기압에 대한 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표준 대기압.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술술술술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1기압, 1ATM. ATM은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죠. Atmospheric Pressure에서 기압이라고 하는데 1기압은 mmHg로 하면 760mmHg. 그 다음에 요 놈은 1.0332 kg 포스 센치의 제곱, 또는 이거를 kg 포스 미터의 제곱으로 하면 1.0332 곱하기 10의 4승 kg 포스 미터의 제곱.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수두로 하면 10332 mmAq 또는 mmH2O하고 같고, 이놈은 1.0332 미터 AQ 또는 미터 H2O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리바로 하면 1013 미리바. 이거 미터바가 아니고 미리바예요. 이놈을 바로 포기하면 1.013바.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 이건 뒤로 하죠. 이놈은 101.325 킬로파스칼. 요걸 파스칼로 하면 1000배를 해주니까 101.325 파스칼. 또는 요거를 PSI 14.7 PSI. PSI라는 것은 이건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예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자, 파운드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죠. 퍼라는 건 나누기죠. 스퀘어라는 것은 이승이라는 얘기예요. 인치의 자승. 즉 PSI라는 것은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요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고요. 다음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고, 이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여러분이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스칼과 킬로파스칼에 대한 거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가면 이제 절대압에 대한 거죠. 절대압이라는 건 앱솔루트 프레셔에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압력을 표기하면 ABS라는 걸 표기해 놓으면 그게 절대압이죠. 그래서 이 절대압이라는 것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계기압, 우리말로 하면. 게이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AU-GGE죠. 또는 이게 게이지가 진공계일 경우에는 이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 즉 백큐ම් 프레셔, 진공압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대기압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인 아닌 국소 대기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소 대기압이라는 것은 그 나라마다 그 압력이 다 틀리죠. 대기압이. 왜냐하면 대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에요. 근데 그 해면에 그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국소 대기압은 약간 틀려요. 다음 9번에 이제 열량으로 가죠. 자, 칼로리라는 건데요. 이 열량은 첫 번째 칼로리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칼로리는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물 1g을 갖다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걸 우리가 칼로리로 정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BTU죠. 브리티시 서멀 유니티 해가지고 영국 단위예요. 여러분 1파운드의 물을 갖다가 화씨온도 1도 F 높이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BTU로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CHU라는 것은 1파운드의 물을 갖다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알아둬야 될 것은 1BTU는 252칼로리라는 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4번에 비열이라고 나오죠. 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을 갖다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거는 CGS 단위이고요. MKS 단위라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죠. 즉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약제로 사용하는데요. 물의 비열은 그램 도씨, 이놈이 1이죠. 물 1g을 1도 높이는 데는 1칼로리가 필요해요. 또는 물 1kg을 갖다가 1도씨 높이는데 1kcal의 열량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잠열에 대한 게 나오죠. 잠열. 자, 잠열이 있으면 이제 잠열은 둘로 나눠요. 융해 잠열이 있고 기화 잠열. 그래서 우리가 융해 잠열을 그냥 융해열이라고도 하죠. 기화 잠열을 우리가 그냥 기화열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잠열, 예를 들어서 0도씨에 여기 얼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1g이 있다. 이놈이 물이 되면은 0도씨 물, 질량 변함없이 1g이 되죠. 이놈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씨 물이 되죠. 마찬가지로 질량은 변함이 없고, 이놈이 수증기가 되면 100도씨 수증기가 되죠. 질량은 변함이 없이 1g. 자, 여러분이 지구에 있는 것은 모든 물질은 고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기체로 되어 있죠.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자, 고체, 얼음이 물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융해라고 하죠.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우리가 응고라고 하죠.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우리가 이걸 기화라고 하죠. 반대로 기체가 액체 되는 거, 이걸 액화라고 하죠.
고체가 기체되는 거 승화라고 하죠. 기체가 고체되는 거 마찬가지로 승화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얼음, 고체가 물, 액체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융해라고 했죠. 즉 얼음, 고체에서 액체가 됐으니까 이건 상태 변화는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가 상태예요. 상태 변화는 있는 거죠. 온도 변화는 없는 거죠. 즉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필요한 열, 이걸 우리가 융해열, 융해잡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열이라는 놈은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0도씨 물이 100도씨 되는데 필요한 열, 요걸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열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는 물에서 물이니까 상태 변화는 없는 거죠. 온도 변화는 0도씨 물이 100도씨 됐으니까 온도 변화는 있는 거죠. 여기에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그래요. 자, 물, 액체가 수증기, 기체가 됐죠. 즉 액체가 수증기, 기체가 됐다. 이걸 우리가 기화라고 했죠. 그러면 기화, 온도 변화는 없죠. 상태 변화부터 보죠. 자, 상태 변화는 물의 액체에서 수증기니까 있는 거고, 온도 변화는 100도씨에서 100도씨니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 상태 변화만 있고 온도 변화가 없는 거. 아까 이쪽 얼음이 물 될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융해열 또는 융해잡열이라고 했죠. 여기는 기화가 됐으니까 기화열 또는 뭐 기화잡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얼음의 융해잡열 또는 융해열, 요놈은 얼음 1g을 융해시키는 데는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하고, 물의 기화잡열, 요놈은 물 1g을 갖다가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데는 539칼로리의 그 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MKS 단위를 쓰면 이거는 뭐 80kcal per kg과 같은 얘기죠. 539kcal kg, 즉 1000배씩 해주면 되겠죠. 서로 같은 거죠. 다음 6번에 이제 정압비열, 정적비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열량을 계산할 때 Q는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차죠. 그럼 요거를 정압비열로 하면 CP로 표기하고, 정적비열로 할 때는 M에 C, 비열을 정적비열 CV로 표기하면 되겠죠. 온도 차이. 여기서 정압비열은 M의 질량에다가 온도 차분에 필요한 열량이 되겠고, 정적비열은 M의 델타 T분의 마찬가지로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압비열, 정적비열 했는데, 정압비열은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측정한 비열이고, 정적비열은 기체의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측정한 비열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8번에 가면 이제 비열비. 그래서 우리가 K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 비열비라는 것은 정적비열분의 정압비열인데, 이놈은 항상 1보다 크다는 거. 다음 10번은 이제 뉴턴의 점성법칙. 자, 뉴턴의 점성법칙에서 이놈은 일정한 어떤 움직이는 그 판이 있고, 이 밑에는 이제 고정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고정평판. 이게 F라는 힘으로
단면적이 A인 물질을 U라는 유속으로 이동을 할 때 여기선 전다능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h로 표기하고 x의 방향으로 받는 걸 우리가 y의 방향으로 받는 힘을 y, 수평으로 받는 힘을 x라고 표기했을 때 이 전다능력 타우,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어요. 이 전다능력은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이놈은 점성계수에다가 이 속도를 갖다가 h라는 그 높이로 나눠준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그 미분형으로 나타내면 전다능력 타우는 점도에다가 거리를 미분한 거 dy분의 du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y분의 요 du를 갖다가 우리가 속도 기울기 또는 이거를 속도 구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기울기는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인으로 표기할 수 있죠. A는 센치의 제곱으로 표기할 수 있죠. 단면적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전다능력 타우는 다인 퍼 센치의 제곱으로 우리가 단위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 뮤, 즉 이 점성 계수는 다인 세크 퍼 센치에 되고, 즉 우리가 아까 그 점도의 단위, 이거 중력 단위죠. 이놈을 이용한 게 점성계수. 다음 11번은 이제 열역학의 법칙. 자, 열역학의 법칙은 0법칙부터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은 열역학 0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0법칙이라는 것은 열평형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용한 것이 바로 온도계죠. 자, 어떤 방 안에다가 이런 그릇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또 다른 용기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놨을 때 여기다 온도계를 여러분이 꽂았을 때 온도를 나타내고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계가 있으면 온도를 나타내고 있겠죠. 시간이 한참 흐르면 이거 처음에는 이놈이 차가운 거, 이놈이 뭐 뜨거운 거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을 어느 방 안에 두었을 때 두 개의 그 수조에다가 온도계를 꼽아놓고 한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두 물질이 온도계가 가리키는 건 똑같아지죠. 즉 열이 뜨거운 놈은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서로 열의 그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낮은 물체를 갖다가 접촉을 시키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이 되다가 어느 시간이 흐르면 열의 이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즉 온도가 같아지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열평형의 법칙 또는 열역학 0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2번에 가시면 열역학 1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이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래서 이 연력학 그 1법칙은 어떤 계에다가 열을 갖다 가하면 그 열은 항상 같은 양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즉 열을 갖다가 어디에 가하면 그 열은 같은 양의 다른 에너지로 변한다. 즉 에너지는 소멸도 안 되고, 즉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같은 얘기죠. 즉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즉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죠. 요것이 바로 연력학 그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열과 일은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즉 열이 일로도 변하고 일을 하면 바로 또 열이 생성된다. 서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의 총합은 이루어진 일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는 연력학 3법칙. 연력학 그 3법칙은 비가역 과정에 관한 법칙. 그래서 이 3법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은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못하죠. 일반적인 자연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게 법칙이죠. 두 번째, 열 효율이 100%인 연구기관은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자연의 변화는 다 비가역적이죠. 그러니까 이 계곡에서 물이 흐르면 위에서 밑으로 오르지 밑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죠. 즉 자연의 변화는 한 번 흐르면은 어떤 힘을 가하지 않는 한은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요놈이 연력학 2법칙. 다음 네 번째는 연력학 3법칙인데, 이 연력학 3법칙은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 그래서 연력학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 델타 S는 절대 온도 T가 0이 됨에 따라 0이 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고, 다음 12번은 이제 상태량이죠. 자, 상태량은 첫 번째 보면 이 강도성, 두 번째는 용량성. 그래서 이 강도성은 시간 특성치라고도 하고, 용량성은 시량 특성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강도성 그 상태량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무관한 상태량. 자, 예를 들면 온도나 아니면 밀도 또는 뭐 압력, 그럼 B자 들어가는 거, 비최적, 비엔트로피, 그 다음에 뭐 비엔탈피, 비내부 에너지였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물이 100도씨짜리 뭐 500g이 있는 거하고 여기에 물 100도씨 뭐 50g이 있다. 그러면 물 100도씨 500g도 100도씨고 50g도 100도씨죠.
그러니까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용량성 밑에 보시면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거. 그래서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러한 단위는 내부 에너지는 많으면 그만큼 크잖아요. 즉, 양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용량성, 상태량,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걸 우리가 강도성, 상태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유체의 정의 및 성질 제1장에 대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